한국에도 큰 명절이 있죠. 설날하고 추석입니다. 미국에도 그런 날이 있어요.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4월 초파일, 비슷한 종교에 가까운 게 큰 행사죠. 근데 미국에는 이 종교와 달리 국가적인 큰 행사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은 미국에서 종교와 무관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로서 미 독립선언 기념일 행사입니다. 제가 지금 이 독립선언서 기념식 행사에 와가지고 찍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 영상이 7월 4일입니다. 7월 4일은 금년에 242회 독립선언 기념일이에요.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잔치입니다. 제가 주로 여름방학에 오기 때문에 이 7월 4일 독립선언 기념일 행사에 전에도 참석해 본 적이 있고, 사람이 아주 많이 모이는 행사죠. 이제 여러분은 미 독립선언 기념일에 동참하시는 참관편 보시고 계십니다. 청강로 작가의 워싱턴 체류 70일의 여정에서 오늘은 아주 한국에서 직접 와보기 어려운 이런 영상을 만나시게 됩니다. KBS나 MBC가 이런 영상은 남의 나라 잔치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써서 잘 안 만들어요. 그저 뉴스로 1분, 2분 나오면 끝입니다. 보셨나 모르겠는데 찍은 영상이로군요. 이게 완성돼서 유튜브에 올라가려면 아무래도 앞으로도 2, 3일 더 남았어요. 영상 작업이, 특별히 영상 작업이 어렵습니다. 저게 여러분 보시는 거는 쉬워도 굉장히 오랫동안에 만들어진 거예요. 3시간 40분 촬영한 것을 실은 8시간에 걸쳐서 저게 그날 촬영한 거예요. 8시간에 촬영한 것을 지금 20분, 40분으로 줄여서 만드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시가 행진 퍼레이드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연등행렬 같은 거죠. 미국에서는 이 행사가 큰 구경거리입니다. 워싱턴에서 이렇게 난리 법석을 치는 게 드물어요. 워싱턴 기념탑에서 폭죽이 터지고 불꽃놀이가 워싱턴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수십 곳에서 이 불꽃놀이를 하는 대단한 축제입니다. 축제 보시는 것처럼 술 먹고 흥청거리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뛰고 춤추고 손뼉 치고 노래 부르고 나팔 불고 북치고 하여튼 엄청난 행렬입니다. 저 행렬이 하도 길어서 다 여기다 잡아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 볼만합니다. 무엇이 볼만한가 할 것 같으면 그 표정들이 볼만해요. 이 강제성을 띈 게 아니에요. 아주 자발적으로 자기들 스스로 나와가지고 그게 펄펄 뛰는 겁니다. 왜 저렇게 펄펄 뛸까요? 그게 말하자면 국민의 재롱잔치와 같은 겁니다. 국민이 누구에게 재롱잔치를 하느냐? 우리가 보통 손자녀가 할아버지 앞에서 재롱잔치를 합니다만 미국에서는 누구에게 저런 재롱잔치를 할까요? 미국을 건국해 주신 건국의 선조들, 할아버지들에게 하는 겁니다. 242년 전입니다. 원래는 243년 전이었었어요. 우리 세종인성 합당 아이들을 데리고 갔었는데 리치먼드라고 당시에 거기가
남부의 수도였었어요. 수도였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거 알죠? 그렇게 외친 사람이 패트릭 힐리입니다. 그 기념 예배당이 그때 당시에 의회로 썼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세인트 존스 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 상당히 멀어요. 힐턴에서. 하루 일정 잡고 갔었는데 그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것은 영국에 우리가 이렇게 억압받을 수 없다. 우리가 이거는 힘에는 힘으로 대결해서 전쟁을 하자고 외친 겁니다. 죽는 것이나 자유를 얻는 것이나 같다. 죽고 살고의 문제다. 이래서 거기에서 도전을 받아서 특히 조지 워싱턴, 제임스 토마스 제퍼슨 이런 나라를 세운 분들이 거의 다 참석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세울 때에 그 다음 해에 드디어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고 독립을 선언합니다. 전쟁에서 이겼던 거죠. 그래서 미국인들이 일본 치하에서 해방되듯이 자유 독립을 쟁취한 날이 7월 4일입니다. 뭐 거기도 4일설, 6일설, 2일설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7월 4일이에요. 이 행사에 여러분이 지금 참여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독립선언서 정신이 무엇일까요? 독립선언서 정신은 우리나라의 3.1운동 정신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선언서를 그때 읽어봤을 리는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1882년에 미국과 수교를 하고 1888년에 미국의 월남이상 선생이 박정양 공사님과 같이 여기 와서 외교 관계를 학교를 수교를 텄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 그 전 이미 그전 140년 전에 독립선언서라는 게 이것이 선언된 거예요. 미국이 이미 독립된 자유국가입니다. 독립선언서 정신인 미국이나 한국, 3.1이나 미독립선언서나 똑같아요. 인간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그러니까 씨가 다른 건 없다. 모두가 하나님의 새끼들이다. 그 얘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새끼만 챙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끼는 남의 새끼도 내 새끼나 똑같은 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 새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새끼도 불쌍한 사람도 고아다 과부도 다 돌보라는 게 하나님의 정신이고 교육이죠. 기본이에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갈 권리가 있다. 생명권이죠. 그 다음에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자유권입니다.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행복 추구권이죠. 그리고 감사하는 동시에 나의 자유와 생명을 훼손하고 억압하면은 덤벼들을 권리가 있다. 그게 저항권입니다. 저항권에는 근본이 평화적인 것입니다. 같이 총질을 하고 그건 부득이한 경우이고 도무지 안 될 때. 그런데 3.1 운동 정신은 평화 정신입니다. 이 독립선언의 정신은 역시 평화 정신이고 촛불 정신도 평화 정신이에요. 지금 이렇게 해서 나라를 찾아놓으니까 미국 국민들이 기뻐 뛰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할아버지가 오면 할아버지 나 이거 무용 배웠는데요. 이거 좀 보여드릴게 하고 유기하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나 노래 배웠는데 나 피아노 배웠는데 트럼펫 배웠는데 이런 것을 연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펄펄펄 뛰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저런 행사를 하면 북한 김정은의 아리랑 공연 그건 아주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건데 그거는 강제입니다. 10만 명이 동원돼 가지고 그냥
오줌을 싸가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뭐 한 사람만 이탈하면 훈련이 안 되니까. 그거는 참 어마어마한 악한 행사죠. 악한 행사. 그래도 그것이 뭐 구경거리라고 그것을 다시 재개한다 어쩐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북한같이 그렇게 억압적으로 저런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정말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는 규격화된 면이 있는데, 미국은 이 규격화가 한국보다 덜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들 보세요. 뭐 스스로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늘 하는 말 속에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하라는 게 있습니다. 복 받을 짓을 안 해놓고 어떻게 복을 받길 바라느냐. 복 받을 짓이 무엇이냐. 부모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선배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스승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안 듣고 내 생각대로 하기로 말하면은 그거는 부모 없는 자식입니다. 후회 자식이라고 하는데 호로 자식이죠. 이 호로 자식은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젓가락질을 거꾸로 해도, 요강에 밥을 퍼담아 먹어도, 야, 요강에는 밥을 퍼담는 게 아니야. 거기 내버려둬. 요즘 우리나라는 내버려둬 문화가 아주 일반화되었습니다. 다 애들 좋다는 대로 해주는 것이 아주 훌륭한 부모인 줄로 알고, 그것이 자식을 사랑으로 잘 키우는 것 줄로 아는데 아닙니다. 적당한 시기까지는 완전히 부모의 주관에서 스승의 법으로, 미국으로 말하면 기독교 법으로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부모를 안 모시잖아요. 우리나라가 부모가 3, 4대가 같이 살던 핵가족제도 문화인데, 그런데 지금은 핵가족의 소가족을 지나서 핵가족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저 좋은 대로 사는 거죠. 간섭을 하면은 부모가 너그럽지 못한 부모로 돼 있어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족 얘기 내가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가가 복을 받는 근본 이치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나라나 가정이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에는 나라를 세운 분들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효도는 지금 이런 242년을 계속해온 미국의 7.4 독립선언과 같은 그런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우리는 그게 없어요. 우리나라가 누가 나라를 세웠습니까 하면 헷갈려요. 반군이 세웠는지, 이성계가 세웠는지, 왕건이 세웠는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를 누가 세웠습니까? 고종이 세웠어요? 고종은 대한제국을 세웠지. 제국이라는 건 온 나라 국민이 자기의 것이고, 땅이 다 자기의 것이고, 왕정입니다. 왕정. 민주정치가 아니에요. 공화정이 아니다 이겁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런 거, 공산주의보다야, 공산주의나 뭐 큰 차이가, 지금 김정은이가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왕정 전제주의, 그게 제국주의랑 비슷하죠. 우리나라는 누가 세웠습니까? 나라가 자꾸 어려움을 당하고, 참 나라가 일본에 뺏기기도 하고 전쟁 나고, 지금은 뭐 여야가 얼마나 싸우는가. 아우 이거 도대체가 이게 진짜 검은 건지 하얀 건지 분간을 못하게 난리들을 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복을 못 받아서 그래요. 화합이 안 되는, 일체가 안 되는, 자꾸 싸워요. 그 근본 나라를 누가 세웠는가를 모르는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나라를 세웠느냐고 한번 국민들 자꾸 물어보세요. 옆에서. 그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한이라는 대한민국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상해 임시정부에서였습니다. 헌법 의정원 헌장 1조의 민주공화제로다가 나라를 만든다고 해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게 지금 미국식, 지금 세계가 다 추구하는 민주사회죠. 해도 공산주의 있긴 있습니다만,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그것에 내가 참 이번에 7월 4일날 이거 무리해서 간 거예요. 갈 상황이 못 됐어요. 무리를 해가지고 가서 간 것은 내년 건국 100주년에 큰 행사를 기획한다 합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 이낙연, 한완상 또 전현직 총리가 공동위원장이 돼서 뭐 어떻게 하려는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된 건 100년이냐 70년이냐 이거 가지고 많이 시끄럽죠. 보수에서는 70년이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1년간 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한인들은 보수 측에서. 한국에서는 그게 아직도 해결이 덜 났는데 대통령들이 거의 다 70년으로 1948년 제가 태어나던 그 해.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3일절에 아닙니다 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100주년에 백인의 위원을 뽑아가지고 백인들이 어떻게 사업을 할 건가를 추진한다고 해요. 세종시에도 보니까 그 예산이 이번 추경에 3억 2,500만 원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3억 2,500만 원을 내년 10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해서 세종시에서의 3.1 운동의 역사를 찾고 뭐 이런 거 하겠죠. 전위에서 3.1 운동에 뭐 참여한 기록이 있다고 또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에 일제의 총, 칼 앞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태극기를 꺼내고 만세를 외치면서 우리나라는 이런 일에 미 독립선언서 정신과 똑같은 거죠. 그건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래서 월남 이상재 선생이 3.1운동은 하나님이 일으켰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런 권리를 줬다. 그것은 내가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시켜서 내 속에서 스스로 현대어 생성돼 나오는 것이다. 3.1운동 총기획, 연출, 감독 전체를 지휘한 사람이 월남 이상재 선생입니다. 그건 내가 거짓말을 할 리도 없고 역사를 분석해보면 3.1운동 이전에 독립협회라는 게 있었고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22개 독립선언서가 나왔었고 그 독립선언 그 전후에 22개 전에는 무슨 무호, 28 여자 독립선언 사라는 것도 있고 하동 독립선언서, 한성 독립선언서 이런 독립선언서들이 많았지만 기미다 독립선언서가 가장 큰 그 일본 기록으로 160만, 제 기록으로는 1,500만 명이 참여한 촛불 집회와 똑같은 것이었어요. 맞아요. 자, 이거 제가 말을 그만해야 될 시간이 됐네요. 퍼레이드가 끝나가면 이제 본행사가 펼쳐집니다. 본행사는 이건 식후 행사고 식전 행사인데 거꾸로 해야 돼요. 폭죽이 터져야 끝납니다. 이 정도만 합시다. 다음 기회에 더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재밌게 보십시오. 십자가서부터 나오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찍은 사진입니다. 워싱턴역 유니온 중앙역에서 나온 지도를 찍은 거고요. 제 책 월남 이상재 2권 273쪽입니다. 아래 글씨 잘 보이시죠? 좌, 링컨 기념관, 우, US 캐피탈, 미 국회의사당, 그리고 하, 여기는 제퍼슨 기념관, 북쪽, 여기는 상은 현 백악관 대통령의 집무실, 중앙이 연필하고 똑같이 생긴 미국의 국부 조지 워싱턴 기념탑,
워싱턴 모뉴먼트 이렇게도 부르죠. 제가 미국 워싱턴 체류 70일의 여정에서 이 부근을 다니면서 영상을 찍고 말씀을 드리고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 이 십자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국회의사당에서 모니먼트를 바라보고 오른쪽 여기 뭐 미술관 뭐 쫙 있어요. 역사박물관 다 여기 있어요. 스미소니안 자연사 박물관도 여기 있고요. 그러면 우측입니다. 말을 그렇게 할 거예요. 또 의사당에서 모니먼트를 바라보고 좌측입니다 하면 여긴 인디언 박물관, 뭐 우주항공박물관, 스미소니안 본부. 그리고 이쪽 십자가의 상단 북쪽 오른쪽입니다 하면 여기는 미 국무성 IMF 백악관하고 붙어가지고 정부 청사가 있어요. 다른 청사 뭐 멀리도 이 부근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한국전쟁기념관은 상단 좌측 남쪽, 이게 인공호수인데 타이달 베이슨 옆에 거기에 있고 뒤는 포토맥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폭이 500m입니다. 한참을 걸어가야 돼요. 반듯하게 전부 500m씩의 폭입니다. 프랑스 사람 랑팡이 조지 워싱턴과 이 배치를 하고 설계를 할 적에 프랑스의 콩코르드 광장은 이게 늘어지고 넓이가 잘 안 맞아요. 이건 아주 정반듯하게 500m씩 아주 규격이 딱 맞게 십자가로 만들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딱 보시고서 십자가에 대해 워싱턴을 복주시기 바라는 마음이겠죠. 세종시는 용이 꼬리를 휙 휘어 감는 형상이고 사이사이에 주상복합 혹은 아파트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늘에서 용, 하늘에서 보는 십자가, 미국은 이래서 복을 받는가? 전 기독교인이니까. 자, 그럼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오늘은 어디라고 설명을 하면 이 십자가의 모습을 떠올리시기 바라고, 영상 처음, 중간, 끝부분에 이것을 꼽아 넣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 여기가 여기로구나. 사이사이에 이런 데 도로가 있어요. 그죠? 잘 보시면 이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어디를 가는가요? 또 내일은 어디를 갈까요? 십자가의 위치를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그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지금 제 앞에 보이는 건물, 우리나라에는 저런 건물이 없어요. 국립문서보관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립문서보관소에는 아메리칸 헌법이나 미합중국 헌법, 아메리칸 권리장정, 특히 독립선언서 242년 전 오늘 작성된 독립선언서 원본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미독립선언서 원본이 2만 1000권을 만들었는데 일본이 다 없애가지고 3편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중 2편은 독립기념관에 있다고 해요. 그런데 순민들은 몰라요. 거기 있는 줄도 잘 몰라요. 여기는 열람도 시킵니다. 자, 이 자리가 어디일까요? 워싱턴이 십자가 같이 생겼다고 했는데 국회에서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고 오른쪽 도로 하나 건너 컨스티튜션, 어려워 발음이, 에비뉴 길입니다. 국회에서 우측으로 3번째 블록의 다음 골목이죠. 여기서 242주년 독립선언 기념 행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식전 행사를 하거든요. 식전 행사를 가수들이 나와서 아까부터 해요. 저는 집에서 7시에 출발해서 여기 8시 한 반쯤 왔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고 있는데 이 자리를 잡기가 어려울까봐 저는 일찍 왔어요. 오른쪽 왼쪽으로 제가 손가락 가르친 곳은 국회의사당 쪽이고 오른쪽으로는 여기가 백악관 쪽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독립선언 기념일이라니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나라도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을 내년에 대대적으로 펼치실 계획으로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까지 발족했어요. 현직 총리와 전직 총리가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3.1운동 하면 누구입니까? 유관순은 3.1운동에 참여했지만 주동자는 아니죠. 손병희, 특히 이상재 선생이 민족대표 33인을 하나하나 선임해서 세운 분입니다. 그분이 빠지면 안 되겠죠. 임시정부 하면 누구겠습니까? 뭐 많습니다만 대한민국 국호를 지은 우창 신석우 선생이 또 빠지면 안 되겠죠. 우리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대한민국의 뜻이 무엇인가? 누가 이름을 지었는가? 언제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200년이 넘은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미국에 비해서 100년밖에 안 된 기미 독립선언이라든가 28 독립선언서, 무호 독립선언서라든가 국가의 중요한 문서, 대통령 기록관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대통령 기록관은 그 대통령 재임 기간의 문서 기록이고 대한민국 전체 역사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보관소. 이제 발족한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기념관도 진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기념관에 그런 국가 건국에 관한, 국가의 태동에 관한 이런 기록물들도 보관을 하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 이제 30분 남았습니다. 본행사가 끝나고 나면 여기에 이제 가도 행렬, 퍼레이드, 한국어로 말하면 연등 행렬 같은 것이 아주 다양하게 지나갑니다. 저는 전에 이 행사에 참석해서 이 광경을 촬영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오늘 이제 이 행사를 2번째 촬영 나왔는데 볼만합니다. 이 앞에서 라이브 연주도 하고 그랬는데 아주 그것이 전통 복장을 입고 기가 막히게 좋았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진행되는가 여러분 한번 보시고, 야,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1%라도 걸리면 좋고, 하나도 안 걸리고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게 걸리면 또 그런 대로 남이 미끄러지는 거 보고도 배우는 거니까 그런 대로 또 교훈이 되고, 여러분 동참하시면서 공감과 동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인성학당장 천강로 작가였습니다. 워싱턴 광장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242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국립문서보관소 앞에 8시에 와가지고 지금 2시네요. 늦게 끝났어요. 퍼레이드까지 끝나니까. 많이 지쳤습니다. 거기는 앉을 자리가 없어요. 계속 서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저 멀리 보이는 붉은 건물 2개 역광이 돼가지고 저 건물이 지금 시간적으로 역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제 얼굴은 검게 나올 것 같고요. 하여튼 이 워싱턴 광장 눈에 보이는 벌판 같은 녹지는 5m짜리 봉고 트럭 100대가 서 있는 거리입니다. 500m니까 굉장히 길죠. 저 스미소니안 캐슬, 스미소니안 협회 본부라고도 하는데요. 저기서 워싱턴에 18개의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를 무료로 입장하도록, 또 9개의 연구소, 워싱턴 동물원 같은 곳을 운영하는 본부입니다. 직원이 뭐 한 6,000명 된다나 엄청난 규모입니다. 저것이 교육재단인데요.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저 스미소니안 캐슬에 대해서 알고는 있을 겁니다. 제임스 스미슨이라는 영국인 과학자가 유언으로 50만 달러, 지금 돈으로 한 600조 돼요. 그거를 와보지도 않은 미국의 교육재단을 만들어서 미래 교육을 위한 시설을 만들고 연구소를 만들라, 이렇게 해서 저게 세워진 곳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저기를 들어가면, 언제 들어가겠지만 입구의 왼쪽에 제임스 스미슨의 관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저기서 자연사박물관이나 우주항공박물관이나 혹은 미국 역사박물관 같은 것을 무료로 입장하도록, 그 돈이 바로 제임스 스미슨의 돈입니다. 워싱턴에 올 때마다 감동을 받는 것은 이렇게 큰 재산을 기부한 제임스 스미슨의 그 정신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십자가로 만든 워싱턴 광장에 저 본부가 제일 먼저 세워지게 된 거라고 해요. 지금 제가 마주보는 것이 북쪽입니다. 여기는 의사당에서 워싱턴 모뉴멘트 기념탑을 향한 오른쪽 3분의 1 정도의 지점입니다. 바로 내 앞에는 메디슨 로드라는 게 있어요. 4대 대통령은 미국의 온갖 행정 문서를 확정해서 행정 체계를 완성한 분입니다. 저 뒤쪽에 스미소니안 캐슬 앞에는 제퍼슨 로드예요. 토머스 제퍼슨 길. 이렇게 지명에 우리 역사 인물들의 이름을 달아 놓았습니다. 오늘 행사를 했던 곳은 이 앞에 일방통행길인데요. 메디슨 로드 다음 길입니다. 컨스티튜션이라는 도로인데 거기에 국립문서보관소가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펜실베니아 에비뉴, 컨스티튜션 에비뉴, 다음에 펜실베니아 에비뉴. 제가 앉아있는 이 오른쪽에 국회의사당입니다. 이따가 국회의사당 쪽을 향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하여튼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세종시에도 교육시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박물관이 많았으면 좋겠고, 미술관이라든가 동물원도 있으면 좋겠고요. 제임스 스미슨 같은 독지가가 세종시에도 나타난 날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몇 시간 촬영하느라고 따가운 햇빛에 앉아 있었더니 목소리가 안 좋아졌어요. 이해하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워싱턴 잔디광장 한가운데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뾰족한 것이 워싱턴 기념탑입니다. 지금 들려오는 음악 소리는 242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국회에서 밤에 콘서트를 해요. 그 콘서트를 준비하는데 식전 행사를 준비하는 것 같으네요. 저 워싱턴 기념탑, 월남 이상재 선생이 왔을 때는 저 탑이 1884년도에 세워졌고 188년도에 왔으니까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 탑이 재밌어요. 360개 지역에서 돌을 가져다가 36,000개의 돌로 세워졌다고 하는 탑입니다. 저 위에 올라가면 전망대가 있어서 의사당, 백악관 반대쪽
제퍼슨 기념관 서쪽 링컨 기념관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장에 사람들이 유유자적한 건지 여유롭게 사람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는 특징이 벤치가 많아요. 앉아 쉴 수 있는 곳이 많고 푸드트럭이나 매점 같은 것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쓰레기통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쓰레기를 줍는 분, 수거하는 분이 계속 지나다가 다음 사람이 오면 또 가고 다음 사람이 오면 가고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려도 금방금방 없어지게 만들었어요. 그 전에 한번 왔더니 이 광장 잔디를 전부 다 뜯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흙바닥이었었어요. 그게 11년도 7년 전이니까 오래됐군요. 오래됐어. 그때 저 잔디가 언제 살아나나 걱정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파랗게 살아났습니다. 오늘 독립선언 기념일을 맞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단 워싱턴 기념탑 언제 또 가게 될지도 몰라요. 가서 보여드리기로 하고 맛만 살짝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국회의사당 쪽으로 카메라 각도를 돌려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회의사당 쪽으로 카메라 방향을 바꿔 돌렸습니다. 헬리콥터가 지나가서 시끄럽군요. 저 국회의사당, 저 지금 보이는 저쪽에서 왼쪽으로 워싱턴 중앙역, 유니온역이라고 하는 암트랙이 다니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물론 가봤습니다. 지금은 이 국회의사당이 저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월남 이상재 선생이 왔을 때는 왼쪽 날개 쪽만 건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오른쪽 동관, 남관, 북관이 먼저 문을 열었었고요. 가운데 저기 검은색 나는 것이 저것이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땅에서부터 자유의 여신상까지 높이가 한 90m 돼요. 워싱턴 기념탑은 아까 빠뜨린 것 같은데 저것은 169m입니다. 에펠탑이 나중에 생겼는데 에펠탑이 생기기 전에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자리였었어요. 자, 여기도 지금 보시는 느낌은 어떠십니까? 사람들이 자유롭게 지나다니는 연방정부 국회의사당, US 캐피탈이라고 하죠. 지금 여러분은 일단 광장을 보시는 겁니다. 광장을 보시라고 제가 맛배기로 언제 저기도 가야 돼요. 별도로. 저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 중앙천정에는 워싱턴 승천도라고 하는 그림이 붙어 있어요. 저 안에 들어가면 안내위원이 해설을 다 해주고 들어가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과 똑같은 크기의 여신상이 1층에 있고 그렇습니다. 세종에서 이렇게 광활하게 넓은 광장을 상상하기 어렵죠. 우리가 언젠가는 세종시가 훨씬 갈라져서 그렇지 이렇게 널찍한 광장도 만들 날이 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